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의 한호림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플러스 꼬꼬영. 첨단 현대 신화 지식과 유용한 영어를 내 것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의 테마는 스핑크스. 고대 이집트, 그리스의 그 스핑크스에 대해서라면 상식 정도로야 누군 모르겠어요. 머리는 지혜의 사람이고 몸은 최강의 동물 사자의 형태를 한 스핑크스. 그런 유물에 대해 옛사람들이 명확하게 기록을 안 해놔서 사실은 잘 모르는 구석이 많죠. 그런데 무슨 연대 같은 거나 특히 생소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인명 같은 거 그거 일일이 외워야 합니까? 그런 거야 잘 모르면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 꾹꾹 눌러서 검색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요. 오늘은 제가 호기심으로 돌아다니다 만난 스핑크스에 대한 경험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스핑크스 하면 우선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죠. 이집트의 대스핑크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남서쪽 6km 정도 떨어진 기자라는 곳에 가면 갑자기 사막이 돼요. 거기에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세계에서 제일 큰 스핑크스도 있죠. 여러분 중에도 가보신 분들도 있겠고요. 아직 안 가보신 분은 그야 앞으로 가보시게 되죠. 네, 제가 항상 소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방식, 그저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가서 많이 보아 많이 자기의 진짜 생생한 지식으로 하는 게 최고라는 거죠. 자, 늘 보아온 익숙한 사진이지만 우선 저의 호기심 시각으로 촬영한 기자의 스핑크스 사진들을 같이 보실까요? 우선 멀리서 본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사진들이 저다 이렇게 하늘이 누래? 좀 새파란 그 깨끗한 사진 없나? 네, 있죠. 이걸 보세요. 이건 1996년 11월에 갔었을 때 촬영한 겁니다. 하늘이 파랗고 구름도 기가 막히죠. 그러나 이런 맑은 하늘 아래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사진이야 늘 보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은 왜 이리 하늘이 누러냐? 네, 이건 제가 2009년에 다시 갔었을 때 촬영한 사진인데요. 촬영한 계절이 중요합니다. 5월에 갔었죠. 그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갑자기 이상하게 저편 사막으로부터 누렇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했더니 순식간에 하늘이 누래지고 모래가 뒤섞여 날아오면서 막 얼굴까지 때리는 겁니다. 눈을 뜨기조차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 물어보니까 감신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감신? 무슨 귀신 이름? 네, 근데 귀신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지역에 매년 이맘때쯤 사막에 부는 모래 계절풍이랍니다. 그때 저는요, 계절풍이라는 소리를 듣고 얼씨구하고 더 좋아했어요. 그 먼 나라 이집트에 오기가 쉽습니까? 오면 일생에 몇 번이나 오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와서는 이런 감신 모래 폭풍도 경험하는구나.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경험에 새로운 분위기에서 이집트 유적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고 촬영하게 된 거예요. 좋죠. 근데 진짜로 감신 때문에 정말 눈을 뜨기조차 어렵긴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중동 기분 내느라고 그전 중동 여행에서 사둔 아랍 복장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걸 저절로 터득했답니다. 즉, 그 동그란 테로 눌러서 머리에 쓰는 천 말이에요. 그 쿠피아라고 한다는데 그걸 커튼으로 창을 가리듯이 좁혀주니까 얼굴로 모래가 날아오는 것을 막는데 아주 효과가 있더군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곁에 이집트 친구가 하는 말이 날 보고 맞대요. 사막에서 바람이 불 때는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이런 쿠피아를 쓰게 되어 있나 보다 했지요. 저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해서도 그렇지만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도학적으로 보길 좋아하고 또 사진도 그런 식으로도 많이 촬영합니다. 이 스핑크스 정면 사진도 그런 개념, 즉 프론트 엘리베이션으로 촬영한 거죠. 에구, 다들 알다시피 코가 깨져 있군요. 대체 어떤 무식한 놈이 깼을까요? 저 깨느라고 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네,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낭설로는 나폴레옹 군도가 대포로 쏴서 그랬다느니 하는데 원 그렇게 내 나라 남의 나라 거 할 거 없이 세계 문화재를 아끼고 수집에 열성적이었던 나폴레옹의 군대가 그런 몰상식한 짓을 했으려고요.
프랑스나 영국 군대들은요, 남의 나라 문화재 파괴는커녕 되레 해당 국가들도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는 그 나라 문화재를 그 많은 돈을 들여 애를 써서 그 멀리 유럽 자기네 나라까지 옮겨다가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에 갖다 놓았던 군대들인데요. 그럼 이번에는 스핑크스의 측면, 영어 전문 용어로 사이드 엘리베이션을 보십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좀 전에 말한 대로 코는 언젠가 모르게 깨져 없어졌고, 다른 이집트 조각물을 참고로 해서 제가 반 장난삼아 갖다 붙이는 거지만 코가 이렇게 생겼을지도 모르지요. 자, 스핑크스의 본토 이집트 카이로 이집트 국립박물관으로 갑니다. 우선 이 사진을 보십시다. 이집트 국립박물관 앞마당에 있는 스핑크스예요. 보세요. 이집트 특유의 화강암으로 된 아주 육감적이고 멋진 스핑크스 한 쌍이죠. 크기도 엄청 큽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관광객들과 비교해 보세요. 엎드려 있는 스핑크스들은 마치 박물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박물관의 수호신 같은 위용을 뽐내는 모양이거나 한편 어서 오세요 하고 납작 엎드리는 듯한 그런 자세입니다. 스핑크스는 그 기본이 엎드리는 사자의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는데요. 그러다가 그 지혜의 인간을 상징하여 인간의 머리를 붙였죠. 그런 관심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이런 스핑크스도 있더군요. 보세요. 여기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660km쯤 날아간 곳에 있는 나일 강변의 룩소르입니다. 룩소르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카르낙 신전이 있는 곳. 이건 카르낙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저기 양쪽으로 도열하고 있는 곳들은 모두 스핑크스들이에요. 오른쪽 스핑크스들은 사자 대가리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 곳들은요, 머리가 떨어져 나간 곳들도 있지만 네, 양대가리예요. 웬 양? 고대 이집트의 신 중에 하나인 아몬 신의 성수, 즉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 양이었답니다. 이 사진에서는 양들이 도열하고 있는 모습을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인간의 머리란 스핑크스들이 도열되어 있군요. 1986년이었어요. 제가 런던에서 대형 박물관을 보다가 좀 약간 지쳤어요. 그래서 슬슬 템스 강변을 걸으면서 그래도 뭐라도 또 건질 게 없나 하고 보는 중에 저게 뭐야? 저게 왜 여기서 나와? 난데없는 이집트 오벨리스크를 만난 겁니다. 오벨리스크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오벨리스크 편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 좌우에 엄청 크고 까맣고 윤이 반질반질 나는 얼른 보기에도 고대 이집트 유물 같지는 않은 스핑크스 한 쌍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 등에 올라가서 타고 강물도 바라보고 쉬기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1870년 영국인들이 클레오파트라의 바늘이라고 부르는 이 오벨리스크를 이집트에서 정말이지 천신만고 끝에 옮겨온 후에 같이 조화가 되게 새로 제작해 세운 스핑크스라는군요. 그로부터 11년 후인 1997년 러시아의 북서쪽 끝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시를 끼고 흐르는 강 네바 강변을 걷다가요. 이번엔 또 이런 스핑크스와 조우했습니다. 이때는 런던에서 스핑크스를 보았을 때보다 쥐꼬리만큼이라도 좀 지식이 늘었을 때였습니다. 이런 걸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운반해 왔다니. 자, 좀 보세요. 자그마치 3,500년이 된 겁니다. 이건 190년 전에 이집트 테베에서 가져온 것으로 여간 품위 있게 조각된 게 아니더군요. 자세한 설명은 감히 제가 여기서 할 일이 아니고요. 그런 건 구글 선생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궁전 어때요? 이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네바 강변의 유스포프 궁전이에요. 하도 화려하여 궁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당시 제정 러시아의 귀족 유스포프의 집인데, 궁전 같은 집안에 아예 가족 전용 극장까지 있더라고요.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가 말이에요. 온갖 예술품으로 가득 차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많은 진열된 소지품들 중에 이런 스핑크스와 조우한 거예요. 자, 보세요. 19세기 중엽에 이집트에서 가져온 대리석상 스핑크스예요. 여간 정교하게 조각된 게 아닌데 게다가 한두 마리가 아니더군요. 그 다음 이 사진은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국립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만난 스핑크스예요. 건물 좌우에 한 쌍이 있는데 스핑크스 석상들이 그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사랑을 받고
오페라 하우스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참 멋지더군요. 그 다음 미국 중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서쪽 끝 애쉬빌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미국에서 가장 크고 유서 깊은 빌트모어 저택이 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있죠. 이건 뭐 그냥 돌아보는 데만도 몇 시간이 걸려요. 다리가 다 아파요. 그런데 그 넓은 정원 한쪽의 입구에는 이런 스핑크스 한 쌍이 있더군요. 아름다운 서구형 여성으로 되어 있고 포즈가 전형적인 스핑크스와는 좀 다릅니다. 어디 먼 나라에 있는 스핑크스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제 주변에서의 스핑크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캐나다 토론토의 사업가인 지인 저택에는요, 그 현관 앞에 아주 멋지고 우아한 스핑크스 한 쌍이 배치되어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대리석 조각 작품으로 중동식 머릿볼을 쓰고 있군요. 사자 몸체의 그 앞뒷발 발톱의 그 섬세함이며 엎드린 동세가 아주 일품입니다. 그래서 그 스핑크스를 하여 그 지인과의 대화가 더 풍부해지고 윤기를 더하지요. 자, 오늘은 제가 만나본 스핑크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핑크스는 참 다양하기도 하지만 크게 구분하면 이집트풍의 것이 있고 그리스풍의 것이 있어요. 둘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우선 그리스풍의 것은 주로 여성이고 날개가 달렸어요. 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나눕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